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뇌졸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고혈압이거든요. 뇌졸중 환자 10명 중 7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혈압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혈압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거든요. 왜냐고요?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가짜니까요. 병원 가시면 긴장되시죠? 그 순간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 숫자를 믿고 약을 드시고 생활을 바꾸시는데요. 그게 진짜 내 혈압이 아니거든요. 오늘은요, 뇌졸중을 막는 올바른 혈압 측정법부터 시작해서 커피, 소금, 아스피린까지 뇌를 지키는 정확한 기준을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0세 파워 FM 한도현 박사입니다. 저는 전문의들의 자문과 최신 연구 논문, 그리고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경주에 사시는 42세 따님이 보내주셨어요. 박사님, 저희 아버지가 지난달에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말씀이 어눌해지시고 오른쪽 팔을 못 드시더라고요. 119 불러서 병원 갔는데 뇌졸중이래요. 혈압이 180이 넘었대요. 평소엔 140 정도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사연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무 전조 증상 없이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 보셨나요? 아침까지 멀쩡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요.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고혈압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 자료를 보면요, 뇌졸중 환자의 약 70%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혈압이 높으시면요, 혈관벽에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손상되고 딱딱해지고 결국엔 막히거나 터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자기 혈압 정확히 아세요? 지금 알고 있는 그 혈압이 진짜 내 혈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긴장되시잖아요. 오늘은 또 얼마나 나올까? 이 생각만 하셔도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흰 가운 입은 의사만 보시면 혈압이 오르시는 거죠. 서울대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 논문을 보니까요,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평소보다 평균 10에서 20 정도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30 이상 차이 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병원이라는 환경 자체가 우리 몸을 긴장시키거든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관이 수축되는 거죠. 그 순간의 혈압을 내 혈압이라고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 혈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집에서 아침에 팔뚝 혈압계로 재셔야 해요. 왜 아침이냐고요? 대한고혈압학회 자료를 보면요, 뇌졸중의 약 40%가 오전 6시에서 12시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혈압이 가장 높거든요. 아침 혈압이 높으면 그 순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측정법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다녀오시는 겁니다. 소변 보고 나시면 몸이 안정되거든요. 2단계는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셔서 5분에서 10분 정도 안정을 취하시는 거예요.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TV도 끄시고 그냥 편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3단계는요, 팔뚝 혈압계로 2번 측정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값은 버리시고 두 번째 값이 진짜 내 혈압이에요. 왜 두 번째냐고요? 첫 번째 측정할 때는 혈압계 커프가 팔을 조이면서 약간의 긴장 반응이 생기거든요. 손목 혈압계는 어떨까요? 손목 혈압계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손목은 혈관이 가늘고 위치가 불안정해서 오차가 크거든요.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팔뚝 혈압계를 권장하고 있어요. 가격도 3만 원에서 6만 원이면 됩니다. 위험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고혈압학회 기준으로는요, 정상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이고요. 주의는 수축기 130 이상,
이완기 80 이상입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90 이상이에요. 140에 90 이상이시면요. 뇌졸중 위험이 정상인보다 약 2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160에 100 이상이시면요. 약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혈압계 하나 사시는 게 좋아요. 내일 아침부터 재보세요. 5만 원짜리 혈압계가 여러분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졸중을 막는 생활 습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요, 소금입니다. 소금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과정이에요. 짜게 먹으면 혈압 오른다.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오르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피가 짜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이유는 교감신경 때문이거든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를 보니까요. 짜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착각한답니다.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급등하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요. 매일 반복되면 혈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능적으로 혈압이 오르다가요. 나중엔 혈관 자체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구조적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국물 음식이에요. 라면, 김치찌개, 된장찌개에는 나트륨이 약 1800에서 2500mg 정도 들어있어요.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요. 한 끼에 다 드시는 거거든요. 둘째는 절임이랑 장아찌예요. 김치, 깻잎 장아찌, 단무지 같은 것들에 600에서 10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셋째는 가공식품이에요. 햄, 소시지, 어묵에도 600에서 90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넷째는 외식이랑 배달 음식입니다. 짜장면, 짬뽕, 치킨에는 무려 2000에서 3500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럼 소금 줄이시면 혈압이 얼마나 내려갈까요? 대한고혈압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 나트륨을 1000mg 정도 줄이시면 혈압이 평균 3에서 5 정도 감소하고요. 뇌졸중 위험이 약 1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2000mg 정도 줄이시면 혈압이 평균 5에서 8 정도 감소하고요. 뇌졸중 위험이 약 15에서 20%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약 드시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실천 가능한 소금 줄이기 방법이에요. 첫째는요,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겁니다. 국물에 나트륨의 약 60에서 70%가 들어있거든요. 둘째는요, 김치를 물에 헹궈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나트륨이 약 20에서 30% 정도 줄어들어요. 셋째는요, 외식을 주 3회 이하로 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넷째는요, 레몬이나 식초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신맛이 짠맛을 대신해 주거든요. 혹시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국물 다 드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국물은 절반만 드셔보세요. 다음은요, 체중 이야기입니다. 살이 찌면 단순히 혈압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비만과 뇌졸중의 관계예요. 대한뇌졸중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요. BMI가 25 이상 30 미만이시면 과체중인데요. 뇌졸중 위험이 정상 체중보다 약 1.5배 정도 높아지고요. BMI가 30 이상이시면 비만으로 분류되는데요. 뇌졸중 위험이 약 2에서 2.5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허리둘레가 남자 90, 여자 85cm 이상이시면 복부비만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뇌졸중 위험이 약 1.5에서 2배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살이 찌면요.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모든 위험 요소가 동시에 올라가는 겁니다. 체중 감량의 효과는요.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 체중을 5kg 정도 빼시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8 정도 떨어지고요. 뇌졸중 위험이 약 6에서 1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체중을 10kg 정도 빼시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2 정도 떨어지고요. 뇌졸중 위험이 약 12에서 18%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혈압약 한 알에서 2알 드시는 효과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중년의 안전한 체중 관리 방법인데 목표는요.
한 달에 1.5에서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3개월이면 5에서 6kg 정도 빼시는 거죠. 방법 첫 번째는요. 식사량을 20% 정도 줄이시는 겁니다. 밥 한 공기를 4분의 3공기 정도로 줄이세요. 반찬은 그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방법 두 번째는요. 하루 30분 정도 걸으시는 거예요. 빠르게 걸으실 필요는 없고요. 편한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방법 세 번째는요. 밤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겁니다. 야식이 가장 큰 적이거든요. 물이나 차만 드세요. 방법 네 번째는요. 매일 아침 공복에 체중을 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관리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 네 가지를 3개월 정도 지키시면요. 체중 5kg, 혈압 8 정도는 확실히 내려가실 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스피린 이야기입니다. 아스피린 먹으면 뇌졸중 예방된다던데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아스피린은 양날의 검입니다. 아스피린은요,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주는 약이거든요. 뇌경색, 즉 혈관이 막히는 건 예방해 주는데요. 뇌출혈, 즉 혈관이 터지는 위험은 오히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드셔야 할까요? 반드시 드셔야 하시는 분들은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받으신 분들, 당뇨병 있으시면서 고혈압도 있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 의사 선생님이 혈전 고위험군이라고 진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의사 처방 없이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혈액이 끈적하다는 이유만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지인이 권유해서 드셔도 안 돼요.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혈액순환 안 좋다고 해서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출혈 위험이 높으신 분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있으신 분들, 최근에 수술 예정이신 분들, 혈압이 160 이상으로 조절 안 되시는 분들,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아스피린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지거든요. 2019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니까요, 건강한 60대가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면 뇌경색 예방 효과는 연간 약 0.1에서 0.3% 정도이고요.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 위험은 연간 약 0.3에서 0.5% 정도 올라간답니다. 오히려 해가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아스피린은요, 약이지 보약이 아니거든요. 의사와 상담 없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아스피린 드시는 분 계세요? 의사 처방 받은 거 맞으시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요, 커피와 운동 이야기입니다. 커피, 뇌졸중에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유럽심장학회 연구를 보니까요.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3에서 5 정도 올리긴 하는데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온답니다. 오히려 적정량의 커피는요. 뇌졸중 위험을 약 8에서 10% 정도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단, 이건 설문조사 기반이라서요. 커피 자체의 효과인지 아니면 커피 마시는 분들이 원래 건강관리를 잘하셨던 건지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이제 안전하게 커피 드시는 방법이에요. 하루 2잔 이하로 드시고요. 아메리카노 기준입니다. 오전에만 드시는 게 좋아요. 오후에 드시면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고혈압 있으시면 하루 한 잔 이하로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혈압이 140 이상이시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시럽은 빼시는 게 좋아요. 아메리카노가 가장 안전하거든요. 또 운동, 잘못하시면 뇌졸중 올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운동 시작했어요. 좋으신 거예요. 하지만요, 갑자기 무리하시면 위험하거든요. 대한뇌졸중 학회 자료를 보니까요, 뇌졸중 환자의 약 3에서 5% 정도가 운동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에 운동 안 하시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하시는 경우가 위험하대요. 이건 위험한 운동들이에요. 새벽 등산은요,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되고 급경사 오르시면서 혈압이 급등하고 땀 많이 흘리셔서 탈수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거든요. 또 골프는요, 갑작스럽게 스윙하시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긴장하시면서도 혈압이 올라요.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 드시는 건요. 순간적으로 힘 주시면 혈압이 20에서 30 정도 올라가고 숨 참으시면 더 위험합니다. 이 운동은 뇌졸중을 막는 안전한 운동이에요. 빠르게 걷기가 제일 좋아요. 하루 30분, 주 5회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도 좋고요. 관절에 무리도 없고 심폐 기능도 좋아지거든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하시면 좋아요. 운동 전에 10분 정도 워밍업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황금 원칙이에요. 꾸준히, 천천히, 평생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시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시는 게 뇌졸중 예방에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뇌졸중 예방 5계명이에요. 첫째, 아침 혈압 측정하시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재시고요. 10분 안정 후에 2번 측정하시고 140에 90 넘으시면 병원 가셔야 해요. 둘째, 소금 줄이시는 겁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요. 외식은 주 3회 이하로 하시고 나트륨은 하루 2000mg 이하로 드세요. 셋째, 체중 관리하시는 겁니다. 한 달에 2kg 정도 빼시고요. 하루 30분 걸으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넷째, 아스피린 주의하시는 겁니다.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출혈 위험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운동 습관 만드시는 겁니다. 매일 30분씩 걸으시고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피하시고 새벽 운동은 특히 조심하세요.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은요,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혈압 재시는 습관, 소금 줄이시는 습관, 매일 걸으시는 습관. 이 3가지가 여러분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혈압부터 재보세요. 여러분의 하루 10분이요, 평생의 뇌를 지키는 겁니다. 백세 파워 FM,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